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행상조직에서의 신분과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장내와 관련되어 매우 다양한 계가 마련되고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행상조직이라고도 불리는 상여를 매기 위한 조직입니다. 결국 상여는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매어야 했고 이것을 어떻게 맬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상여를 매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상여를 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아랫 것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양반 집안의 상여를 맸던 것입니다. 특히 상여는 망자의 신체를 모시는 관을 옮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크기도 큽니다. 요즘은 관을 상여가 아니라 리무진에 싣고 옮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보기 거의 어려울 겁니다. 상여는 망자의 신체를 모신 관을 옮기는 도구로 아래에 장강과 행강이라 불리는 긴 나무를 교차에 묶은 뒤에 그 위에 관을 얹고 그 위에 다시 1층에서 2층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얹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여는 가벼운 꽃상여의 경우에도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매야 하는 무겁고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영여는 유교에서 특징적인 신주를 옮기는 작은 가마를 말합니다. 신주는 망자의 혼을 모신 나무패를 말합니다. 이 영여는 보통 2명이 앞뒤로 들고 가게 됩니다. 동시에 상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여와 같은 물건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했고 무거운 상여를 함께 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자신의 상여를 매기 위해 상두깨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양반이 아닌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사회에서 신분, 연령, 성별 등의 사회적 지위가 게재되어 있는 의례적 실천인 상례가 현대로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교적 상례가 모든 한국인이 수행했던 의례적 실천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관가의 기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고위관직자의 경우나 부유한 집안의 경우에는 유교적 상례를 치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이나 가난한 집안의 경우에는 유교적 상례를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이후에도 상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마주제비라고 해서 관을 들것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들것으로 하기는 부모님께 죄송했던 사람들은 애기상여라고 해서 가마 같은 모양으로 위만 보이지 않게 가린 뒤 2명이 운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람이 상여를 쓸 수도 없었고 상여를 매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힘도 모두에게 있지 않았던 상황을 보여주며 양천제에 기반한 국가신분제가 철폐된 20세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까지도 적절한 상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를 옮긴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스스로 양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여를 매지 않으려 했고 양반이 상여를 맨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로 양반임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돌아가면서 상여를 매는 일은 저항이 매우 거세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20세기 중후반까지 한국 마을에서 양반이란 자신의 친족이 사망했을 때 양반이 아닌 사람들을 동원해 유교의 상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들의 상여는 매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반이 상여를 매지 않으면서 반대로 상인, 하인은 상여를 매야 했던 양상은 20세기 이후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양반과 상여를 함께 매기 시작한 지역도 있는 반면 많은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나 한국전쟁 이후까지 양반들이 상민의 상여를 매는 것을 거부해 자신끼리만 상여를 매려는 계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 북부에서 결성되었던 유학계입니다. 유학은 조선 후기 이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양반들을 나타내는 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양반들끼리 상여를 매겠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서 말하는 것은
상민들의 상여는 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은 양반들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밖에서 상두꾼을 고용해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양반들이 해방 전후 하인을 동원하기 어려워지면서 양반들끼리 상여를 매기로 한 것이 바로 유학계입니다. 적어도 상민 혹은 하인들의 상여를 같이 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반의 힘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양반들이 상여를 매지려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상내에만 상민을 동원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이후 조선에서 규정하던 신분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반이라고 불리는 집안을 중심으로 지주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토지를 소작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지주와 한 집안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상내에서 드러나는 지주 집안의 양반 신분을 유지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이들에게 양반 집안의 상여매로 가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갓집에서 돼지나 소를 잡아주고 그 머리를 받아 가져올 수도 있었고 상득꾼으로 참여하면 상갓집에서는 이들을 위해 넉넉하게 술과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로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양반이 갖고 있던 토지 소유의 우세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저리로 배분해주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 능력 위에서 여전히 유지되었던 양반 집안과 비양반 집안 간의 격차가 해체될 수 있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배경에는 조선 후기 이후 과거의 소수의 양반 집안에만 한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던 유교적 의례를 누구나 인간이면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신분제 폐지에 따라 노비가 사라진 20세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어 모두가 윤리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차 신분을 넘어서 상여를 함께 매는 대동계로 바뀌게 됩니다. 주로 경기 남부의 화성이나 용인에서는 사촌계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대동으로 상여를 매기 위해 이웃사촌들이 함께 조직한 계인 것입니다. 대동계로 바뀌면서 상여에 동원되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던 돈은 마을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또 웅구 등의 상례도 반상질서에 따라 양반이 상민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대동계에 가입할 수 있고 대동계에 가입한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례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빠르게는 한말에서 식민지기, 느리게는 199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결성되는 것까지도 다양합니다. 이런 양상은 상여 매는 일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신분의식이 맴돌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런 양상이 동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서는 이러한 신분제와 행상조직의 연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전라남도 진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도의 경우에는 신분적인 차별보다는 상두계의 연령 집단적인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약 20세가량의 범위로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상례를 위해서 조직하는 것이 상두계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상두계를 조직하면 매년 계금을 수합하고 친목 모임을 운영하였고 계원의 집에서 초상이 생기면 상여를 함께 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금은 계속 누적되는데 상두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마을을 떠나면서 상두계를 탈퇴하거나 계원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두계 인원은 감소하게 됩니다. 인원이 너무 줄게 되면 1차적으로 모자란 인원은 계금으로 고용하여 상여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되다가 인원이 너무 감소하여 상여를 매기 어려워질 경우에는 계금을 남은 사람들이 분할하여 갖고 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두계의 운영은 앞서 살펴본 경기도의 유학계나 충청도의 연방계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마을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 마을이라도 상두계가 여럿이 조직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반대로 마을이 작은 경우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주변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상두개를 조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두개는 마을에 범주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 전후로 진도에서도 상두개가 마을로 통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앞서 주로 살펴본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이 시점에 대동개나 사촌개와 같은 명칭으로 만들어진 상두개는 곧 마을 청년 조직으로 조직화되면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상여를 매주고 대신 그 돈을 받아서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연령별로 나누어졌던 진도의 상두개는 많은 경우 이 시점에 마을 조직과 결합되고 마을 청년 조직에서 상여 매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5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이런 마을 청년회가 주도하는 상두개에 가입하여 활동했을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도시로 이주하여 일하고 있다 해도 여기서는 쉽게 빠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고향 마을에 살고 계실 것이고 선산도 고향 마을 근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 마을 상여를 써야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야 상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옮겨가도 고향 마을에서 상이 나면 고향에 내려와서 상여를 매야 했습니다. 서울로 이주한 60대 남성 중에서는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빠도 고향에 내려가서 상여를 매야 했고 그때 상여가 너무 무거웠던 기억이 무용담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여를 직접 운반하는 행상조직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진도의 사례에서는 여성들이 행상에 참여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진도에서는 여성이 만드는 호상개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방식은 아니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진도 전역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상이란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상여 앞에 두 줄로 서서 상여 앞에 메어둔 흰색 광목을 길게 앞으로 끌어와서 상여 앞에서 이 광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도 진도에서 상여를 동원한 출상이 이루어지면 호상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시집을 간 딸이 친정부모에게 드리는 마지막 효도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도에서는 1970년에서 1980년대 호상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갯돈을 모아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개를 태워주는 돈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개가 어떤 시점에 갑자기 호상개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상황이 상복과 수의를 직접 만들던 것에서 벗어나 나일론을 원단으로 상복이 생산되고 이것을 읍내 장의사에게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장 내 관행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전까지 마을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상복을 만든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상장 내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호상이 고안되었고 이 호상의 방식이 진도 주민들에게 호평을 얻으면서 순식간에 진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고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지위가 변화였던 것도 공존하는데 과거에는 여성들이 상여 앞에서 먼저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상여 뒤를 따르거나 그것조차도 허가받지 못해서 뒷길로 선산으로 가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여성들이 망자의 앞길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인류학자와 민속학자들은 부계 집단에서 배제되는 딸이 부모의 상장 내에 깊이 관여하는 다양한 지역 사례를 보고해 왔습니다. 이는 부계만을 강조하는 주자가래의 예법이 한국적인 친족관념과 타협해 정착한 것을 보여줍니다.